여러분, 이 노래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파란 하늘 꿈이 드리운 푸른 언덕에. 이 노래는 동요 아기용소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건데요. 이 노래에서 첫 가사는 파란 하늘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늘하면 어떤 색깔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파란색이 떠오릅니다. 제가 생각하건대 여러분들도 당연히 하늘은 파란색이다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제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하늘은 도대체 왜 파랗게 보일까요? 주제의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빛의 산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혹시 빛의 산란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빛의 반사나 굴절은 들어봤어도 빛의 산란은 아마도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산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간단한 실험을 통해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할 실험이 빛과 관련된 실험이라서 빛이 들어오지 않는 암실에 왔습니다. 오늘 실험의 준비물은 비커 2개, 레이저 포인터, 물, 우유, 약숟가락을 준비해 줍니다. 먼저 같은 모양의 물을 2개의 비커에 담아줍니다. 그 다음에 약숟가락을 이용해서 우유를 조금 타줍니다. 그 다음에 한쪽 비커에 우유를 넣고 저어줍니다. 실험이 준비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레이저 포인터를 이용해서 물만 담긴 비커와 우유가 첨가된 비커에서 레이저가 어떻게 관찰되는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관찰을 위해서 불을 끄고 실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기 중에서의 레이저의 모습입니다. 물에서의 레이저의 모습입니다. 우유를 첨가한 비커에서의 레이저의 모습입니다. 자세한 관찰을 위해 물과 우유가 첨가된 비커를 나란히 놓고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관찰 결과 물이 담긴 비커는 레이저의 경로가 보이지 않지만 우유가 첨가된 비커에서는 빛의 경로가 보이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이 현상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빛의 산란 때문입니다. 빛의 산란이란 직진하고 있는 빛이 진행하고 있는 매질에서 다른 입자와 상호작용을 하여 빛의 진행 경로가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빛은 외부에 방해가 없으면 직진합니다. 그러나 직진하던 빛의 경로에 다른 입자가 있다면 빛은 그 입자와 상호작용을 하며 그 경로가 달라집니다. 빛이 다른 입자와 상호작용을 할 때 정해진 경로로만 진행 방향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방향으로 경로가 바뀝니다. 정리하면 산란이란 빛이 밀입자에 부딪혔을 때 방향을 바꾸어 여러 방향으로 흩어지는 현상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앞선 실험 상황에 대입을 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앞선 실험에서 물만 담긴 비커에 레이저를 쬐면 직진하려는 빛의 성질 때문에 레이저가 물을 그대로 통과해서 레이저가 진행하는 동안에는 우리 눈으로 빛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레이저의 경로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유가 첨가된 비커에는 우유 속에 단백질, 칼슘, 인 등이 물속에 퍼져 있습니다. 이 밀입자들은 빛의 산란을 일으키기에 적당한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진하고 있는 빛이 단백질과 칼슘과 같은 작은 입자들과 부딪혀서 여러 방향으로 산란됩니다. 산란된 빛들 중에서 일부가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되면 비로소 레이저의 경로가 보이게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빛의 산란 때문에 우리가 레이저의 경로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시광선의 파장과 비슷한 밀입자가 분산되어 있을 때 빛을 비추면 산란되어서 빛의 경로가 보이는 현상을 틴들 효과라고 합니다. 하늘 위에서 마치 누군가가 손전등을 비춘 듯한 빛내림 현상과 비가 온 후에 자동차 헤드라이트를 보았을 때 사진과 같은 현상이 모두 틴들 효과의 예시들입니다. 여기서 의문이 발생합니다.
도대체 산란과 화면이 파란 이유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이 설명에 대한 해답은 1871년 존 윌리엄 스튜어트 레일리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레일리는 가시광선의 파장보다도 매우 작은 크기를 가진 미립자는 빛을 산란시킨다는 사실을 알아내는데, 이것을 우리는 레일리 산란이라고 부릅니다. 레일리에 따르면 가시광선의 파장의 길이에 따라서 산란이 되는 정도, 즉 산란 강도는 달라진다고 합니다. 레일리 산란에서 산란의 강도는 빛의 파장의 4승에 반비례합니다. 즉 파장이 짧은 광선일수록 강하게 산란됩니다. 가시광선 영역에서 파장이 제일 짧은 것은 보라색이고 그 다음이 파란색, 그리고 제일 파장이 긴 것은 빨간색입니다. 따라서 적색광의 파장보다 청색광의 파장이 더 짧습니다. 레일리 산란에 따르면 산란이 되는 정도는 빛의 파장의 4승에 반비례하므로 청색광이 적색광보다 더 강하게 산란합니다. 아하! 이것은 실험을 통해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실험의 준비물은 먼저 우유, 티스푼, 블록렌즈, 손전등, 종이와 가위, 물이 담긴 큰 수조, 마지막으로 지지대 역할을 할 클램프 등입니다. 이제 실험이 준비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제 실험을 통해서 빛을 관찰해 볼 텐데요. 우선 손전등을 이쪽에서 제가 키면은 손전등에 있는 빛이 이 물이 담긴 수조를 통해서 통과를 하고, 여기 있는 볼록렌즈와 종이를 거쳐서 벽에 빛이 모이는, 그래서 저희는 빛을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좀 더 정확한 관찰을 위해서 불을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빛이 하얀색으로 보이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제 물이 담긴 수조에 약간의 우유를 부어서 관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불을 끄고 손전등의 빛을 관찰해 보겠습니다. 아까는 하얀색이었던 빛이 지금은 주황색으로 바뀌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티스푼을 이용해서 우유를 한 번 더 타보겠습니다. 이제 손전등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빛을 관찰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물 그리고 우유를 조금 넣었을 때보다 조금 더 빨간색을 띠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실험을 통해 우유의 첨가 횟수가 늘어날수록 빛이 붉은색으로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험에서 수조 속에 가시광선의 파장보다도 매우 작은 크기를 가진 미립자들이 분포해 있어서 레일리 산란에 따라 청색광이 적색광보다 더 많이 산란됩니다. 따라서 모든 파장이 빛이 있는 백색광을 수조에 비추면 레일리 산란에 의해 청색광이 적색광보다 산란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수조 내부에서 청색광은 많이 산란되고 비교적 적게 산란된 적색광이 이 용액을 통과하게 되어 수조를 지난 백색광은 적색광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레일리 산란이 실제로 일어나는지 확인을 했으니 이제 주제에 대한 의문점을 해결해야 할 차례입니다. 태양빛은 가시광선의 모든 파장을 가진 백색광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색의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태양빛이 태양에서 출발해 지구로 들어옵니다. 그러나 지구 대기에는 질소 분자와 산소 분자가 다량으로 분포해 있고, 이 분자들은 가시광선의 파장보다 매우 작은 입자들입니다. 즉 레일리 산란이 일어나기 위한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대기입니다. 태양빛이 지구 대기로 들어오게 되면 레일리 산란에 의해 청색광은 많이 산란되고 적색광은 비교적 적게 산란됩니다. 따라서 많이 산란된 청색광이 우리 눈에 들어와서 하늘이 아하! 파랗게 보이는 겁니다. 마치 첫 번째 실험에서 레이저가 산란이 되어 우리 눈에 들어와
레이저의 경로가 보이는 것처럼 말이죠. 반면 해가 질 때나 뜰 때 붉은 노을이 보이는 이유는 낮보다 저녁에 지구의 대기가 길어져서 태양빛이 우리 눈에 들어오기 위한 거리가 더 늘어나기 때문인데요. 대기의 길이가 길어지면 청색광은 모두 산란해서 우리 눈에 들어오지 않고 적색광만 산란하게 되어서 우리 눈에는 산란된 적색광이 들어오게 되어 노을이 붉게 보이는 것입니다. 집에서 이것을 간단한 실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실험은 긴 원통, 우유, 물을 이용해서 집에서도 간단하게 레일리 산란을 관찰할 수 있는 실험입니다. 물에 우유를 탄 수용액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긴 막대를 이용해서 저어줍니다. 실험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이 용액을 암실로 가져가서 손전등을 이용해 레일리 산란이 실제로 일어나는지 관찰해 보겠습니다. 실험 결과 원통의 윗부분은 파란색을 띠고 아래로 갈수록 붉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레일리 산란에 따라서 손전등과 가까운 윗부분에서는 파란색이 많이 산란되어 파란색으로 보이고 손전등에서 멀어질수록 빨간색이 산란되어서 붉어집니다. 이 실험을 앞서 설명한 지구의 상황에 적용해 보면 파란 하늘과 붉은 노을이 생기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하늘이 파랗고 노을이 붉은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기서 호기심이 많은 분들은 보라색이 파장이 가장 짧은데 그러면 하늘은 파란색이 아니라 보라색으로 보여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 텐데요. 하늘이 파란색으로 보이는 이유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 지구의 대기가 산란된 보라색 빛을 보기에는 너무 두껍다는 점입니다. 보라색 빛이 산란 강도가 가장 큰 것은 맞지만 우리 지구의 대기가 너무 두꺼워서 보라색이 우리 눈으로 들어오기 전에 모두 산란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우리의 눈은 파란색을 보라색보다 더 잘 감지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늘이 보라색이 아니라 파란색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의 결론, 하늘이 파란색인 이유는 지구 대기의 성분과 레일리 산란 때문에 파란색 빛이 붉은색 빛보다 더 많이 산란돼서이다. Let's go. Yes, sir. Haha. We're back again with 이문세. That's right, that's a collaboration. It's big, big. Yeah, yeah, bust it. 그댄 더 많이 산란돼서이다. 컷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어. 선배님, 근데 원래 오픈 피직스는 영상으로 진행되나요? 아니, 원래는 대면으로 진행하지. 그럼 대면으로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대면으로 진행을 할 때는 자연관 4층 강의실에 실험 부스가 설치가 되어서 거기서 실험을 하게 되지. 아마 내년에는 너희가 하게 될 거야. 아, 그렇구나. 정말 재밌어. 우리과에 축제를 할까? 3일 동안 할걸? 네? 3일 동안이요? 그댄 아시나요 있잖아요 그대가 너무 그리워요 고개 숙여 눈물 훔쳐요 당신의 이름을 불러요 꼭 그렇게 날 남겨도 떠나가야만 했는지 너만 생각하면 머리 아파 독하기도 간술 같아 수분이 예수병이지 매일 알아놓으면 본인지 내일이면 또 잠깐 잊었다가 또 모레쯤이면 생각나겠지만 그래도 어떡해 아직 내 사랑 유효한데 돌아올 거라고 믿는데